셀트리온 목표가 25만원, 컨센서스보다 높게 보는 보고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1.94%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24% 하락세를 보입니다. 전일 양봉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듯이 등락을 거듭하면서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자사주는 오늘 45,000주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141억의 매도, 기관들은 69억의 매도입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수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보다는 하방을 방어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제약 역시 약세인데요. 외국인들은 32억의 매도, 기관들도 12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세를 좀 더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나온 정권사들의 보고서들 가운데서 목표 가격을 25만원으로 한 군데서는 상향을 했고 한 군데서는 25만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현재 나온 보고서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목표 가격을 25만원으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 보고서들의 분석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셀트리온의 보고서들이 10개가 넘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컨센서스는 223,333원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적정 주가보다는 4.42%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적정 주가를 제시를 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에서 25만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25만원을 제시를 했고요. 가장 낮게 보는 쪽은 대신증권에서 20만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만원으로 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요, 지난번에도 25만원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번에 20만원에서 이번에 25만원으로 크게 올린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서 25만원 목표 가격의 이유,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PBM 등재에 대해서도 빠르면 2분기 초니까 4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하반기 진펜트라 성장을 본다면은 지금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매수의 관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해서 염증성 장질환 즉 IBD 시장이 234억 달러, 28년까지 295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4.8%니까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장 캐파 자체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25년 미국 매출액은 5,500억, 26년에는 8,806억으로 전망을 한다.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진펜트라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효능이죠. 우수한 효능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살펴봤듯이 PPA 상각 즉 합병에 따른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이 부분도 당초 예상보단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각 비용은 1분기와 2분기에 540억이고요. 각각 3, 4분기에는 각각 40억이다. 요 금액만큼 분기별로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규모가 예상보다 작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합병에 따른 회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 PPA 상각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품별로 매출액을 우리가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해서는요. 2분기에 239억 정도 약간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2분기 초에 PBM 등재가 되면은 4월부터 5월, 6월 동안에서 약간의 처방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분기에 836억, 4분기에 131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에는 2388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이 5500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랩시와 SC는
올해 3,902억이니까요. 유럽에서 좋다는 이야기고요. 25년이 되면 미국하고 유럽이 역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유플라이마가 되는데요. 유플라이마의 매출액 역시 1분기, 2분기보다는요.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간으로 올해는 2,23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는 3분기 즉 하반기부터 기대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죠. 졸레오,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등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올해 3분기부터 졸레오와 스텔라라가 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가 4분기, 내년에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도 매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부문에서는 스텔라라와 프롤리아 쪽에 매출액이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유진투자증권의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20만원에서 이번에 25만원으로 신규로 목표 가격을 높였기 때문이죠. 제목도 2024년 글로벌 탑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요약을 하면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역시 상반기에는 투자의 시기라는 이야기죠.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투자의 시기다. 즉 상반기에는 매수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매수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외형 및 이익이 고성장하며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전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요. 셀트리온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역사, 각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합병,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미국 승인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과 기타 부분의 매출액이 24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특히 제품별로는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처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매출액이 1분기가 최바닥이고 그 다음에 2분기 특히 3분기에서 4분기에 크게 증가를 하고요. 따라서 주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시점은 올 1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걱정이었잖아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합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회계적인 측면의 문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들이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요. 회계적인 숫자 측면에서 수치 측면에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온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의 영업이익을 바닥으로 해서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추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의 상승 추세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 빨리 회복하느냐는 결국은 재고에 달려있는 것이죠. 즉 기존 재고들이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서 새로 만드는 재고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작년의 재고들이 빨리빨리 매출로서 팔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는 시점, 역전되는 시점이 3분기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1분기에는 신규 재고가 30%니까요. 작년에 넘어온 것이 70%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50%가 딱 되는 시점이므로 3분기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가율도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년 4분기가 되면 신규 재고가 100%라는 이야기는 합병 이전의 재고들이 이제 모두 다 팔렸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는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도 함께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존 재고와 신규 재고가 만나는 이 시점도 2분기로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진펜트라가 의외로 2분기부터 매출액이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펜트라는 판매 가격이라든가 점유율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진투자증권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24년에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4,080억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6%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1조가 되는 시점을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조 5천억을 보고 있는 것이 28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짧게 봤을 때 올해 4,080억이고요.
25년에도 약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8천억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가격을 25만원으로 보면서요. 역시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공통적으로 1분기가 매수의 적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분기 해봐야 지금 3월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요. 매출액은 대신증권에서 3조 5,259억으로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치는 3조 3,294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연간 전체니까요. 영업이익은 현대차증권에서 1조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6,815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년의 매출액은요.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와 큰 차이가 없죠. 약 2천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핵심의 차이는 바로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액 베이스로는 영업이익의 차이가 더 크게 나는데요. 진펜트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1분기의 영업이익이 최바닥이다. 3, 4분기에 좋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한편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횡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조금 단기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올해는 두 제품이죠.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고 유플라이마 역시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4월이 중요한 모멘텀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하반기부터 기대가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한다, 미리 움직인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인내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